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환경 문제 때문에 반짝 떴다가 요즘 좀 잠잠한가 싶었죠? 근데 이게 웬걸? 거시경제, 빡빡한 규제, 거기다 지정학적 위기까지 싹 다 맞물리면서 지금 엄청난 경제적 기회로 돌변하고 있거든요. 시장 판도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지 그 숨가쁜 변화의 시계바늘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2025년, 2030년까지 거창한 ESG 목표들 막 내세웠잖아요. 플라스틱 사용 확 줄이고 재활용 소재 100% 쓰겠다 이런 선언들 말이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멋진 친환경의 꿈이 차가운 경제적 현실 앞에서 제대로 벽에 부딪힌 거죠. 도대체 왜 이 세계 최대의 거대 브랜드들이 약속을 못 지키고 슬그머니 목표 달성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펩시, 유니레버, P&G, 로레알, 진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엄청난 소비재 기업들이 초기 계획을 다 수정하고 있어요. 이유요? 아주 단순하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돈 때문이죠. 새로 만든, 그러니까 값싼 신제 플라스틱에 비해서 재활용 플라스틱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싸니 도저히 원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금리는 오르지, 친환경 열기는 예전 같지 않지. 결국 기업도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비용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흥미진진한 반전 스토리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딱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재활용 플라스틱의 역설. 2. 유럽의 규제 시한폭탄. 3. 전쟁, 석유, 그리고 가격. 4. 화학적 재활용 대 기계적 재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최종 승자들까지 쫙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재활용 플라스틱의 역설입니다. 애초에 시장이 왜 침체됐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던 기존 방식, 즉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폐플라스틱을 그냥 물리적으로 녹여서 다시 가공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결국 피 튀기는 단가 경쟁, 제살 깎아먹기식의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공급이 넘치면서 새 플라스틱 가격마저 뚝 떨어지니까 기계적 재활용은 아예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북미에서 제일 잘 나가던 알팩 같은 거대 기업조차도 수익이 안 나서 펜실베니아 공장 문을 닫아버릴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판을 흔들기 시작한 유럽의 규제 시한 폭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새 포장재 규제, 이른바 PPWR 타임라인을 보면요. 이게 예전처럼 환경을 위해 노력합시다 같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말 그대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당장 2026년 8월부터 촘촘하게 제재가 시작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포장 방식을 뜯어 고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수많은 규제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을 가장 멘붕에 빠뜨린 파괴적인 숫자가 바로 이 30%입니다. 2030년부터는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사람 몸에 닿는 민감한 포장재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재활용 원료를 30% 이상 섞어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고요. 2030년까지 이 규정 못 맞춘다? 그럼 아예 유럽 시장에 물건 자체를 팔 수가 없습니다. 시장 퇴출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고 품질 떨어진다고 외면받던 재활용 플라스틱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템으로 떡상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아주 극적인 거시경제적 반전입니다. 전쟁, 석유, 그리고 가격 이야기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플라스틱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화면 왼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주로 가스 위기였거든요. 유럽이 조달처를 다각화하면서 화학 제품 가격이 폭등하는 충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죠. 최근에 벌어진 중동 분쟁은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특히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원유랑 기초 화학 원료 공급망에 말 그대로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펀치를 날린 거죠. 이 극적인 변화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중동 분쟁 터지고 불과 50일 만에 납사,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 원재료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해버립니다.
특히 유럽 시장은 오랜 불황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거의 안 남기고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턱 막추니까 충격이 배가 된 겁니다. 창고에 물건 없는 순서대로 화학 제품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갑작스런 전쟁으로 새 플라스틱 원가가 치솟아 버리니까 그동안 재활용 플라스틱의 최대 약점이었던 비싼 가격이라는 꼬리표가 마법처럼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환경을 위해 비싼 돈을 치러야 했던 이른바 그린 프리미엄이 이제는 오히려 원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뀌어버린 정말 기막힌 순간인 거죠. 착한 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돈 벌려고 써야 하는 완벽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여기서부터 진짜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화학적 재활용 대 기계적 재활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두 기술에 건널 수 없는 격차입니다. 아까 제가 기계적 재활용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물리적으로 녹이는 거라 품질이 떨어져서 고품질 포장재로 쓰는 데는 명확한 한계라 있거든요. 반면에 화학적 재활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스틱을 아예 분자 단위로 싹 다 쪼개고 분해해서 처음 만든 새 플라스틱과 완벽하게 똑같은 고품질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당장 유럽 규제에 맞추려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용기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이 화학적 재활용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 압도적인 기술 장벽이 살아남는 자와 도태되는 자를 가르는 거대한 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불을 거머쥐고 있는 시장의 최종 승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투자금 너무 든다 하면서 무리한 계획 연기하고 취소할 때 묵묵히 공장 짓고 실질적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스트만 그리고 한국의 SK케미칼입니다. 이 지표들이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트만은 화학적 재활용 설비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를 넘기고 있고요. SK케미칼 역시 코폴리에스터 시장에서 꽉 잡고 있는 독보적 지위를 무기로 화학적 재활용 제품 판매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가면서 엄청난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의 지배자가 된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못 낸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을 과감하게 감장해냈고요. 단순히 실험실에서 우리 기술력 좋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쌩쌩 돌려서 찍어내는 상업용 대량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검증해냈습니다. 경쟁자들이 주춤거리는 사이에 20% 넘는 이익률을 챙기면서 원료부터 제품까지 글로벌 파트너십을 싹 다 선점해버린 거죠.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 늘 그렇듯 초기에 그 뼈아픈 시행착오를 버텨낸 극소수의 승자들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30%라는 거대한 숫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30년 유럽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명줄,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이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규제의 시계바늘은 무섭게 째깍거리고 있고요. 중동 분쟁 같은 거시경제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이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요에 기름을 확 붓고 있습니다. 이걸 못 채우면 글로벌 무대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보신 그 소수의 승자들에게는 이 30%라는 규제가 곧 확정된 어마어마한 미래의 돈줄이나 다름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친환경이라는 슬로건이 어떻게 아주 냉혹하고 거대한 경제적 논리와 맞물려서 실제 산업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규제의 타임라인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정학적 위기는 그 변화의 속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소수의 기술 기업들은 다가올 그 거대한 파이를 독식할 준비를 끝마쳤죠.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거대 소비재 기업들은 이 급변하는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에 진짜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턱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결국 뒤처지고 말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